역대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뚫었을 경우 그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더 갔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요 1년 동안에 비트코인도 추가로 많이 상승하지만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았다. 그 2017년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적이 있어요. 17년 초에. 그리고 1년 만에 비트코인이 11배 올랐거든요. 알트코인들은 70배 갔습니다. 70배. 네. 결론적으로 그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보통 폭발적인 상승장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이만큼 올랐으면 알트코인 이만큼 올라졌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사한 다음에 전업 투자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가님, 두 번째 비트코인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다 읽어본 후 철저하게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어떤 책인가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네요. 철저하게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한 책입니다. 이게 사실 뭐 이제 비트코인에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비트코인이 무엇이냐 기술이 어쩌고 집중할 수 있는데 저 그런 관심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수단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퀀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책도 퀀트식으로 썼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정확히 그냥 따라하면 되는 레시피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작가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면서 매달 투자 인증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시작하신 이후로 현재까지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보유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렵고요. 최근에 제가 3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계좌를 오픈했는데 그때 제 코인 자산이 7.7억인가 7.8억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 한 3.2억인가 뭐 그 정도가 이익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억 얼마를 가지고 3억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간 게 비트코인이 3만 불이었고 지금은 6만 5천 불 정도니까 2배 올랐으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그치 아직 안 왔겠죠. 좀 더 즐거운 장이 오겠죠 우리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장기 상승장에 진입한 것이 맞나요? 누가 봐도 장기 상승장이죠. 22년 말에 저점을 찍었죠. 그때 15,500불에 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어영부영 올라가지고 65,000불, 66,000불까지 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장기 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승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요, 반감기가 온 후에 한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거든요. 근데 또,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를 좀 빨리 돌파를 했어요.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는 한 1년 정도 보통 장기가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에 역대 최고가를 뚫은 것 같은데, 그 논리로 보면은 25년 3월까지 갈 수가 있고,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라고 보면은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언젠가 상승이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서 반감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ETF가 생기면은 그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지지 왜 짧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반감기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이 정확히 가능한데 ETF라는 건 새로운 변수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호재는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면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나 각국에 있는 부자들의 자금이 훨씬 더 자유롭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ETF가 없다라고 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까지 상승하고 다시 꼬꾸라지는 것이 좀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 ETF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더 많은 돈이 급격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버블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5억, 10억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80, 90% 빠지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완만하게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엄청난 버블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완만하게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가지고 반감기 12, 18개월 후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시나리오 다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습니다. 둘 다 괜찮은 시나리오죠.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2억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과거의 패턴만 이제 봐서도 한 2억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ETF 때문에. 그래서 아이삭 뉴턴이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식시장에서 왕창 깨졌습니다. 근데 강원국 같은 사람은 심지어 천체의 움직임조차도 계산을 못하는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광기를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ETF를 통해 가지고 기관 포모 플러스 개인 포모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포모라는 거는 내 옆집 애가 돈을 엄청 벌었다, 5억 10억 벌었다 하면 짜증나 가지고 포모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기관 포모는 뭐냐 하면은 내 옆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돈을 엄청 벌었다,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겹치면은 비트코인은 2억뿐만이 아니라 5억 10억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어마어마한 버블이니까 그 고점 찍고 8, 90%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베이스 시나리오는 2억, 그 엄청난 버블 시나리오가 오면 그 위로도 훨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버블 시나리오 확률을 뭐 그렇게 엄청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그 확률이 0%는 아니고, 뭐 굳이 말하면 뭐 20% 30%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 착각을 하는데, 뭐 기관들이 개입하면은 더 이상 큰 심한 하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스닥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5%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에 나스닥도 완전히 기관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기관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그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 1억 500만 원을 찍었는데 그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비실비실 9천, 8천, 7천 나락하는 그런 거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1년 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확률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낮을 확률이 20에서 3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그 시나리오에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런 거를 바로 우리는 블랙스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우리 투자 세계를 크게 흔든 사건들이, 뭐 예를 들면 IMF 같은 게 있었고, 뭐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거를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2024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딘가에서 슈퍼 블랙스원이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스원이 터질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그 블랙스원이 터진 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저걸 예측했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금융위기, 저건 2008년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놈들은 2007년에 와야지 그걸 내가 믿는 거지, 2009년에 와서 내가 예측했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2024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거가 워낙 많습니다. 거의 뭐 70개국에서 선거가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어떻게 불똥을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블랙스원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작가님, 책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금액을 총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쉬운 그 샘플을 들어가지고, 러시아 룰렛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총에다가 그 6개의 구멍이 있는데 거기 탄환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83%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죽을 확률이 17%인데, 그럼 그 게임을 내가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아마 보통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16% 확률 내가 죽는 건데 거기서 예.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코인도 똑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년 후에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떨어질 확률이 한 17%는 최소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러시아 룰렛이랑 똑같은 확률인데, 그럼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내 목숨과 똑같은 전 재산을 갖다 박으면 되겠냐 안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똑같은 비유입니다. 네. 아니 물론 전 재산이 내 목숨은 아니기는 하죠. 전 재산 날려 다시 벌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런 큰 리스크를 짊어지냐라는 거죠. 이게 터질 확률이 제가 보기엔 최소한 17%는 되는데. 네. 3개월 전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오셔서 비트코인과 주식, 채권을 예측하셨는데 대부분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신 건가요?
근데 지금 그 예측 중에서 일단 그 비트코인 그거는 확실히 맞았고요. 미국 주식도 맞았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맞았어요. 지금 올해 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어쩌고 오면서 미국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추측하기는 하는데, 그건 가봐야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틀려 있고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제가 별 볼 일 없다고 설명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대2예요. 두 개 맞았고 두 개 틀렸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미국 채권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겠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은 그 짝수해 5월, 10월에는 수익률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4월 20일 언저리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할 거고요. 10월 말에 다시 진입을 할 겁니다. 네. 금리 인하가 올해 정말 이뤄지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오면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거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사실 최근 십몇 년 동안에는 요즘을 제외하고 거의 다 제로 금리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TLT 미국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론대로 가면은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채권이 투자 대체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별 큰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고요. 오히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하면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그럼 비트코인이 원칙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그럴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상관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실제로 숫자를 보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맞나 안 맞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틀렸어요. 그냥 금리는 그러니까 물론 미래에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 전 12에서 18개월 전부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반기가 땡 온다고 해서 그날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 고민해 봤는데, 그거는 이제 오태민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반감기가 온다라는 거는 채굴업체 수익률이 반토막 되는 거잖아요. 반토막 되는 건데, 그러면은 좀 영세한 채굴업자들은 일단 가진 비트코인을 팔면서 이제 버티기 시작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면서 버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걔네들이 망해요. 망하면은 영세 업체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장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치킨 게임이네요. 거기 메모리 반도체 보는 것 같네? 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다운 사이클이 와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소위 그 치킨 게임을 하다가 센 업체들만 살아남고 작은 애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세 채굴업자들이 죽어버리고, 그럼 이제 그 센 업체들은 굳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안 팔면서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급등.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아요, 사이클이 거의. 그게. 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그냥 그것도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역대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뚫었을 경우 그 날부터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사례가 2013년, 17년, 20년 그렇게 3번 있었고, 요번이 4번째로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시기거든요. 올해 24년 초가. 근데 그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더 갔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 3월에 돌파를 했으니까 25년 3월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요 1년 동안에 비트코인도 추가로 많이 상승하지만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17년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적이 있어요. 17년 초에. 그리고 1년 만에 비트코인이 11배 올랐거든요. 11배 올랐는데, 알트코인들은 그 10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평균 몇 배 올랐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70배 같습니다. 70배.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말에도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비트코인 친구가. 거기서 추가로 얘가 250%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얘네들은 아쉽게도 750% 정도만 올랐는데, 그래도 250보다는 750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그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보통 폭발적인 상승장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이만큼 올랐으면 알트코인 이만큼 올라졌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상향, 하향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2배 올랐다 하면은 그 똑같은 기간에 뭐 알트코인은 뭐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30% 빠지면 알트코인 친구들은 60, 70% 빠져주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냥 이제 한마디로 움직이는 방향은 둘 다 똑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그러나 그 움직이는 폭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도 넘어가고 이제 가장 무거운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알트코인은 다 잔챙이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비트코인이 몇 배 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는 이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는 책인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퀀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두루뭉실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꼭 들어가고 내려갈 때는 팔아라 이런 말 이제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상승장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하락장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설명을 합니다. 예.